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수어의 강의에서 정수까지 완성하였고, 이어서 실수를 완성할 단계이지만 그 전에 준비 단계로 유클리드 논증 기하의 기초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사실 처음 세상을 설명한 수학은 기하학이었다고 하고, 뉴턴의 프린시피아도 기하학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증명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추상학문으로서의 수학의 지식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유클리드가 도형과 관련한 내용을 어떻게 정의하였는지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 기하학의 집을 짓기 위해 채택하는 유클리드 기하학의 공리와 논리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클리드의 공리를 바꾸었을 때 만들어지는 새로운 기하학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정의 부분까지만 다루고 공리 부분부터는 다음 동영상으로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하학을 시작하기 전에 수학의 지식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의 주요 대상은 수와 도형인데, 수와 도형은 100% 추상물입니다. 추상에 대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에 있는 권장 강의 추상화 작업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학도 100% 추상물로 정의와 공리 위에 정리를 쌓아놓은 지식 체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와 공리는 우리가 추상화 작업에서 공부한 내용으로, 정의는 추상화 작업 과정에서 잡은 개념에 붙인 이름이죠. 뒤에서 우리는 유클리드가 정의한 많은 정의를 공부합니다. 공리는 증명 없이 참으로 받아들이는 명제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정리를 새롭게 정의하겠습니다. 정리는 수학의 이치에 대해 연역적으로 참으로 증명된 명제, 참값인 명제로 정의합니다. 수학은 100% 추상학문이므로 수학에서의 증명은 귀납법은 사용하지 않고 연역법만 사용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피타고라스의 정리, 체바의 정리, 대수학의 기본 정리 등등 많은 정리를 배우게 됩니다. 사실 수학 지식은 그 명제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든 모두 정리를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학의 체계가 이해되시지요? 수학의 지식 체계를 상상 속의 건축물에 비유하면, 건축물의 기초와 골조는 정의와 공리로 만들고,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완성시키는 건축 자재는 정리로 구성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그림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고대 유적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많이 손상된 이 유적에서 현재 남아있는 부분의 기초는 정의에, 골조 기둥은 공리에 비유할 수 있고, 이 건축물을 현대식으로 복원하려면 내외장용 자재로 많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수학의 지식 체계에서 정의와 공리, 증명, 정리의 상호관계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유클리드는 서기 전 300년경에 활동한 그리스의 수학자입니다. 여기서 BC는 서양에서 연대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비포 크리스트, 예수 탄생 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탄생 후에는 AD라고 표시하는데, 라틴어 아노 도미니, 영어로는 Year of Our Lord, 예수가 태어난 해, 주님의 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금년은 서기로 2021년이지요. 우리나라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연대를 표시하는 연호로 당군이 즉위한 해인 서기 전 2333년을 원년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1962년부터 서기를 사용하기로 정하였습니다. 2021년은 단기로 표기하면 2333년을 더하여 단기 4354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반만년 역사라고 그러죠. 기원전 300년을 감안하면 유클리드가 살았던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이네요. 우리가 오늘날 배우고 있는 기하학은 유클리드의 책 기하학 원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원론에 대해서는 아래 설명란의 추천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는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에 둘러싸인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기하학의 집을 짓기 위해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의는 다른 말로 추상화 작업으로 만든 개념의 이름이므로 친구 이름을 외우듯이 내용을 이해하고 외워두어야 합니다. 유클리드는 전부 35가지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클리드가 자신의 기하학 체계를 엄밀하게 세우기 위해 세세한 정의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현대 수학은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직관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은 정의를 하지 않고 무정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클리드가 구축한 기하학의 공간은 오직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추상물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이 추상 공간을 실제의 공간에 대응하여서 사용하지요. 실제 공간은 어떤 공간인지 알지 못하고 상대성 이론은 공간이 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유클리드가 정의하지 않은 용어로 위치를 공간에서의 한 자리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용어들은 평소에 별다른 인식 없이 사용해온 것들인데, 알고 있는 내용을 점검하고 다지는 과정으로 여기서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다른 것과 잘 구분되게 하세요. 앞의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뒤의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니 하나씩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세요. 첫 번째로 점을 공간에서 위치만 있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부분이 없는데도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추상물이기 때문이고, 점은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치를 나타내는 기능을 합니다. 앞으로 역학에서 많이 사용하죠. 둘째로 선을 정의하는데 폭이 없는 길이, 영어 번역본에는 length without breadth로 정의합니다. 점이 연속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라는 정의는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은 부분이 없으니까요. 선에 대한 예로 직선, 무한직선, 반직선, 선분, 곡선, 점이 움직인 자치 등이 있습니다. 자치는 점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길이지요. 세 번째로 선의 끝은 점이라고 정의합니다. 달리 말하면 선은 점과 점 사이의 공간이 됩니다. 직선은 선의 두 끝 사이에서 선이 한결같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선의 끝을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영어 번역본에는 한결같다는 표현이 라이즈 이븐리로 되어 있습니다. 면은 단지 길이와 폭만을 가진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도 면을 선이 연속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은 폭이 없으니까요. 이것은 점이 연속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 선이다라는 것이 틀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선의 끝이 점인 것처럼 면의 끝은 선이라고 정의하고, 면 중에서 특별한 면으로 평면을 정의하며 면의 두 끝 사이에 면이 한결같이 놓여져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직선의 정의처럼 영어 번역본에는 한결같다는 표현이 라이즈 이븐리로 되어 있습니다. 면의 일반 형태는 곡면이고 아주 특별한 형태가 평면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평면각입니다. 한 평면 위에서 같은 방향이 아닌 두 선이 만나서 이루는 기울기로 정의합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회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기울기입니다. 이때 선은 꼭 직선일 필요는 없습니다. 직선인 경우는 직선각으로 별도로 정의합니다. 직선각입니다. 한 평면 위에서 같은 방향이 아닌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기울기로 정의합니다. 선이 아니라 직선이 만나지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직각과 수직입니다. 한 직선이 다른 직선을 만났을 때 이루는 이웃한 두 각이 서로 같으면 그 같은 각을 직각이라고 하고, 각 직선은 서로에게 수직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림으로 표시하면 한 직선이 다른 직선을 만나서 이루는 이웃한 두 각이 서로 같으면 그 같은 각을 직각이라고 하고, 각 직선은 서로에게 수직이라고 정의합니다. 앞으로 수직은 기역자 모양으로 표시합니다. 둔각입니다.
둔각은 직각보다 큰 각으로 정의하고 예각은 직각보다 작은 각으로 정의합니다. 그림을 보면 직각을 두 직선이 만나 이루는 이웃한 두 각이 같을 때라고 정의하였는데, 같지 않으면 한쪽은 직각보다 크고 다른 쪽은 직각보다 작아집니다. 이때 큰 쪽과 작은 쪽을 구분하여 둔각과 예각으로 정의합니다. 경계는 어떤 것의 끝으로 정의하고, 14번째로 도형을 하나의 선 또는 여러 선의 한쪽에 둘러싸인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경계의 의미를 한번 새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원에 관계된 정의가 이어집니다. 15번째 정의로 원은 하나의 연속선이 만든 원주, 원의 주변이라고 그러죠. 원주라고 부르는 경계를 가진 평면 도형에서 경계의 내부에 있는 한 점에서 주변에 그은 직선이 모두 같은 것으로 정의합니다. 말이 어렵죠? 그림을 보면서 따져봅시다. 주변 또는 원주라고 부르는 경계를 가진 평면 도형이 있습니다. 이 도형의 내부에 있는 한 점에서 주변에 그은 직선이 모두 같으면 그 도형이 원이 됩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도형이 원이죠. 정의가 상당히 어렵죠. 오늘날에는 평면 위의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간결하게 정의합니다. 이때 집합은 무한집합이지요. 원의 중심은 원의 정의에서 원주까지 그은 직선이 모두 같았던 경계 안에 있는 한 점으로 정의합니다. 그림에 표시하면 여기가 되겠죠. 원의 지름은 원의 중심을 지나고 원주의 양 끝에서 끝나는 직선으로 정의합니다. 오늘날 지름의 반은 반지름이라고 하지요. 원의 반원은 지름과 지름에 의해 잘린 원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정의합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원이 주어져 있고 그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원주에서 끝나면 지름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름에 의해 반원이 이쪽으로 하나, 저쪽으로 하나, 반대쪽으로 하나, 두 개 생깁니다. 19번째로 활골입니다. 직선과 직선에 의해 잘린 원주 부분으로 둘러싸인 것. 그림에서 보면 원이 주어지면 지름이 아닌 직선, 이 부분이 현이죠. 이때도 현에 의해 활골이 두 개 만들어지지요. 20번째 정의로 직선 도형은 직선에 의해 둘러싸인 도형으로 정의하고, 직선 도형의 종류로 삼각형, 사각형, 다각형을 차례로 정의합니다. 삼각형은 3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으로, 사각형은 4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으로, 다각형은 4개 이상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으로 정의합니다. 삼각형은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합니다. 변의 길이에 따라 정삼각형은 삼각형 중에서 3변의 길이가 같은 것으로, 이등변 삼각형은 삼각형 중에서 2변의 길이가 같은 것으로, 부등변 삼각형은 삼각형 중에서 3변이 모두 다른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림을 보면 삼각형의 3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삼각형이 되고, 삼각형의 2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삼각형의 3변이 모두 다르면 부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삼각형의 각의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하면 직각삼각형은 한 개의 직각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고, 이해가 되시죠? 둔각삼각형은 한 개의 둔각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고, 예각삼각형은 3개의 예각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가지 사각형을 정의합니다. 30번째 정의로 정사각형을 정의합니다. 정사각형은 사각형 중에서 4변의 크기가 모두 같고 모든 각이 직각인 사각형으로, 사각형의 4변의 크기가 같고 4각이 모두 직각입니다. 마름모는 사각형 중에서 모든 변의 크기가 같으나 모든 각은 직각이 아닌 것으로, 사각형의 4변의 크기는 정사각형처럼 같지만 4각이 모두 직각이 아닙니다.
직사각형은 사각형 중에서 모든 각이 모두 직각이지만 모든 변의 크기가 같지 않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정사각형은 네 변이 같으나 직사각형은 네 각이 직각이기 때문에 네 변은 크기가 같지 않아도 마주보는 두 변은 크기가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 사각형에서 네 각이 직각으로 같고 마주보는 두 변의 크기가 같습니다. 평행사변형은 사각형 중에서 네 변은 같지 않지만 마주보는 변은 같고 각은 직각이 아닌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림을 보면 직사각형처럼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으나 각이 직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부등면 사각형은 지금까지 정의하지 않은 다른 형태의 나머지 사각형을 뭉뚱그려 정의합니다. 현대 수학에서는 사다리 꼴을 특별한 사각형으로 추구하는데 마주보는 한 상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으로 정의합니다. 현대 수학의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상의 대변이 각각 서로 평행한 사각형으로 간단히 정의하지요. 유클리드는 마지막에 35번째 정의로 평행선을 정의합니다. 평행선은 동일 평면 안에 있는 두 직선이 양방향으로 무한히 연장해도 절대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평행선은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직선을 긋고 평행을 표현하기 위해 직선 위에 화살표를 그립니다. 현대 기하학에서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한 점 P를 지나 그 직선과 만나지 않는 직선은 그 직선과 점 P로 이루어진 평면에서는 단 하나 존재한다는 유일성 정리가 있습니다. 직선이 있고 직선 밖의 한 점에서 평행으로 그은 직선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정리의 내용만 전하고 증명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클리드가 기하학의 엄밀한 체계를 세우기 위해 직접 정의한 용어 3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유클리드는 35가지의 정의 위에다 공리를 얹어서 연역적으로 자신의 기하학 체계를 세우려고 합니다. 공리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으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